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조 투자클럽의 윤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 3주간 3강을 연재로 해서 여러분을 좀 찾아뵐 거고요. 이제 큰 주제는 2022년 연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23년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3년인데요. 신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3주간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고 소중한 정보,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연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뭐 국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가 넘고 코스닥은 한 2%가 넘는, 이제 선물도 한 1% 넘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약세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12월 달은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조금은 이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다 뭐 산타 랠리라는 이제 그 12월에 해당하는 상승 릴레이가 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실 거예요. 지금 뭐 어려운 대내적인 악재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산타 랠리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산타 랠리 이 시장을 증시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타 랠리, 이제 산타 랠리란 이 증시에서 쓰는 용어가 캘린더 효과라고 있습니다. 캘린더 효과. 캘린더 여러분들 뭐 집에 다 달력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전에 사실 달력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요즘에 집에 이렇게 달력을 벽에 걸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기에서 많이 변해서 요즘은 뭐 날짜나 달력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집에 이제 칼렌더를 쓰는 게 좀 드문데요. 여하튼 간에 캘린더 효과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산타 랠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산타 랠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드리고요. 이번 달 산타 랠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정말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캘린더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캘린더 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특정한 달이죠. 특정한 달에 이제 어떠한 그 강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캘린더 효과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뉴어리 이펙트, 그다음에 썸머 랠리, 산타 랠리.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하시면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대충은 들었는데 조금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뉴어리 이펙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뉴어리 1월 아니겠습니까? 첫 달, 연초,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투심이 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누구나 올해는 좀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주식 시장에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호재가 좀 겹쳐가지고 첫 달 스타트부터 조금 한번 상승 릴레이를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 그런 건 누구나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이제 좀 이제 메시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뉴욕이 이제 월가의 전 세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좋게 좀 나와가지고 월가에서 주는 시그널 신호를 갖다가 이제 좋게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월 달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적으로 또 1월 달에는 그런 대로 좀 분위기가 시작할 때 과히 좀 나쁘지 않게 시작했던 통계가 많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달에 전년도 12월에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합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 12월에 이제 돈이 좀 많이 나가니까 주가가 조금 약간은 뭐 크게 하락은 아니지만 조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1월 달에 이렇게 제뉴어리 이펙트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연초의 분위기를 좀 잡아가고 긍정적인 시그널, 투심이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캘린더 그 내용 중에서 제뉴어리 이펙트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랠리가 있죠. 여름철에 일어나는 썸머 랠리. 올 여름에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썸머 랠리가 왔습니다. 약간의 이제 베어마켓 썸머 랠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게 좀 혼합돼서 여름철에 약간 우리 증시도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 증시에서 1964년 이후에 여름철에 이제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좀 많이 매집 사한 다음에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 이제 연달아 또 일반 투자자들, 뭐 기관 외인들도 들어와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상승이 펼쳐진다 해서 이제 썸머 랠리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이 현상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또 역대 통계를 봤을 때 좀 꾸준하게 일어났던 랠리의 한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산타 랠리,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특히 올해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내적인 악재,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트리플 악재, 인플레이션, 고금리, 거기다 러우 전쟁의 원자재 상승, 또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런 트리플 큰 악재들 플러스 우리 국내에도 여러 악재들이 있습니다. 뭐 계산을 해보면 뭐 수출도 안 되죠. 우리도 인플레이션도 높죠. 고금리죠. 또 외인의 수급도 안 들어오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대내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12월 달에 한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산타 랠리가 뭐 와야 될 테냐고 좀 많은 기대와 희망을 지금 그나마 어려운 시장이지만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산타 복장을 산타 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산타 복장을 입고 한번 이렇게 한번 퍼포먼스를 펼치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하여튼 역대급, 이따 통계 말씀도 드리겠지만 역대급으로 좀 12월 달에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좀 산타 랠리가 연속으로 왔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 랠리라는 이제 구체적인 정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전후로 해서 연말까지 또 연초까지 주가가 연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산타 랠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엔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죠. 미국 내에서 소비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들의 이제 실적, 매출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릴레이를 열어가는, 연달아 펼쳐가는, 그게 바로 이제 산타 랠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타 랠리가 왜 일어나느냐, 왜 발생을 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 결산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연말에 다 총결산을 하지만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기업들 전반적인 재무, 평가, 기업의 이제 손익, 그런 걸 다 결산을 하죠. 그래서 이제 12월에 성과급을 나옵니다. 한마디로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결산해서 그 다음에 2, 3월에 이제 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무 구조도 그렇습니다. 12월에 다 마감하고 1월에 이제 그런 세무 정리를 다 하듯이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9월 달에 기업들이 이제 모든 그 재무 실적을 결산을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보너스가 나오고, 보너스를 받고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소비가 증가되고, 그 증가가 기업들의 이제 매출로 연결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상승이 랠리를 이어간다. 연초까지. 만약에 연초까지 잘 뭐 연속적으로 또 장 분위기를 타서 이어간다면 1월 달까지 이제 제뉴어리 그 효과에 의해서 같이 연속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는 이제 미국만에 있느냐, 미국의 전유물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이제 미국에서 산타랠리 증시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좀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증시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관련돼서 연동성, 민감성, 연동성이라는 건 같이 이제 연관돼서 움직인다. 연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감성이라는 것은 이제 미증시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질을 민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결산해서 이제 보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미국은 뭐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또 독립기념일도 있지만요.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 플러스 기념일이고 아주 그 해피한 시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1월 넷째 주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어떤 거냐? 미국인들이 이제 결산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인들도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억눌렀던 소비 심리를 갖다가 이제 보너스를 받고 내 지갑에 주머니에 이제 두둑하다 보니까 돈이 달러가 두둑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넘칩니다. 근데 이제 대형 마트, 대형 유통마트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연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1년간 판매했던 제품이 이제 안 팔렸던 재고 상품이 이제 2월 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유통 업체에서는 이제 이 남은 재고 물량을 갖다가 다음 해로 넘겨서 이제 유지 관리비 비용이 나가느니 차라리 좀 바겐세일해서 싸게 가격을 할인해서 그냥 물건을 풀자.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의미에서 출발한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진짜 그 TV 그 유통 그 마켓에서 사는 장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문을 딱 이제 열기 바로 직전 준비해 있다가 앞에 이제 문 앞에 구매자들이 아주 장사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딱 울리면서 문이 딱 열리면 뭐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냥 가슴에 한 품에 한 무더기를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결제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열어지는데요. 그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축제까지 해서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산타랠리의 특징이고, 요 산타랠리에서 증시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연관돼서 증시의 상승을 따라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뭐 매년 산타랠리가 뭐 무조건 오느냐, 한번 이제 통계를 한번 봐야죠. 물론 이제 이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 산타랠리가 이제 더 많았던 2000년 이후를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21년이죠. 아직은 지금 올해는 22년 12월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1월이다 보니까 21년을 이제 통계한 게 부분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제 2018년 12월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9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따져봤더니 9월 달에 코스피 같은 경우요. 고점이 235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지금 2400대 포인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참 2년 전에 참 너무 상당히 높은 이제 지수죠. 그때는 이제 높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지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하여튼 고점이 23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저점이 201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산타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미국, 중국 무역 분쟁으로 해서 이제 하락장이 왔다. 요게 이제 한번 산타랠리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이제 고점이라는 건 제가
이 수치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20년 3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1년 하반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3,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12월 달에 산타랠리 이어가지 못했던 예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발표될 미국의 이제 CPI 그걸 갖다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11월 달에 CPI를 발표를 했죠. 11월 달에 10월 이제 전달 CPI인데 상당히 그때 이제 이번 달이죠. CPI 10월 달 CPI가 좋게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한 7.9에서 8%를 예측했었는데 결과가 7.7%가 나왔거든요. 이제 전월보다 조금 적게 나와고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닙니다. 크게 올라갈 이유도 명분도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워낙 이 증시가 억눌러 있고 대내적인 악재에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없다 보니까 10월 소비자 뭡니까?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는 이유로 뭐 증시가 환호를 하고 그날 엄청난 미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틀 연속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발표될 11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지금 페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뭐 각종 인사들 또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금리 조절론을 좀 제기하고 있고 시카고 또 연은 총재도 금리 속도 조절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이거 산타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기대 섞인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그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중요 기업들이 다 계속적인 감원 계획이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의한 침체가 이제 내년에 도래된다. 전반적인 의견과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 정점 또 로우 전쟁이 이제 전쟁에 의한 피로감에 의해서 조금 이제 종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년 봄쯤에 종전이라는 뉘앙스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금리를 갖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가다 보면은 증시는 조금 반응하고 환호하고 어떤 이제 그 목말랐던 타는 목마름에서 이제 어떤 시원한 냉수를 먹을 수 있는 갈라진 눈바닥에 단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무조건 이 산타랠리가 올 거다. 긍정적인 전망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부정적인 그 양쪽 면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면도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또 하나 예로서는요. S&P 500 기업이죠. 미국의 이제 그 스탠다드 푸어가 이제 그 기준으로 삼은 500대 우량 기업의 지수를 말합니다. S&P 500 기업. 요 기업이 이제 이익이 좀 감소되고 있다. 4분기 이익도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장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제 항목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지금 철도 파업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거. 중국의 또 코로나 봉쇄가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선 또 금융투자 소득세 이런 지금 입법 부분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국내 무역 수지가 연속 8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내적인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갖다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급 말씀드린 S&P 500 기업, 500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4분기 실적도 좀 평균치보다 2%가 지금 감소할 거고요. 내년에도 지금 내년 초에도 S&P 500기업들의 실적 이익들이 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좀 어두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긴축 부분하고요, 고물가 이런 부분이 이제 따르다 보니까 기업들도 실적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백약이 뭐 무슨 뭐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이런 악재 속에서 이익을 낸다는 게, 금리 인상하다 보면 기업들도 다 부채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채도 갚아야 되죠. 또 이자도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원도 나오는 거고 매출 실적이 줄어드니까 이게 주가에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제 미국 증시의 표본인 S&P 500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란 거. 산타랠리가 오기에는 약간 좀 암울한 전망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철도 파업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10개 뭐 노조가 있는데 뭐 4개 노조가 지금 강하게 지금 파업을 좀 하고 있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지금 다음 달 9일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이 피해가 지금 미국 경제에 한 10억 달러 정도 피해를, 물류 이동이 안 되는 거죠. 물류가 막히고 물류 순환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봉쇄도 지금 큰 문제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철도까지 파업이 지금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진짜 그 타결이 안 되면 파업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경제적 피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봉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공산당 1인 독재 체제다 보니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 이걸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또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코로나 오명국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 중국 당국도 좀 손을 쓸 수 없는 게, 중국은 이제 의료 체계가 아직은 좀 불안하거든요. 부실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망자가 막 죽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민심 이탈, 민심 이반이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통제를 해갖고 지금 사람들을 봉쇄라면 아예 꼼짝달싹 집에서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봉쇄의 지금 피로감 때문에 중국 당국이 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국 OTT 여기 서비스에서 이제 한류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도 지금 피고 있고, 지금 중국 당국도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견디다 못해갖고 시위를 지금 하고 길거리 나와서 투쟁도 하고 심지어는 시진핑도로 물러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는 이게 또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다 보면 이게 예전에 그 90년대 있었던 1990년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천안문 사태,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좀 효과를 거두나 했는데 이게 지금 봉쇄로 이어지면서 지금 공급망 대란, 교란, 공공 물류 대란, 이게 아주 이제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 문제가 지금 직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산타랠리를 막는 지금 걸림돌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위믹스 상패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위메이드 관련된 주가도 다 빠지고요. 또 여기 곁들여서 지금 게임주까지 지금 약세, 게임주가 지금 신작 발표들도 있고 신작을 내놓으려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심에, 물론 가상화폐 부분이지만 이것도 이제 증시에 연관이 될 수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게임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부분도 약세를 보이다 보면 이제 증시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또 가상화폐 기업들도 많고 가상화폐 관련된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악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입법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이걸 갖다 이제 전 정권 때 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하고 정부 여당은 이걸 갖다가 이제 2년 유예하려는 협상 중인데요. 하여튼 올해 안에 이게 타결이 안 되면 내년 초부터 이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지금 증시가 지금 어렵고 지금 암울하고 침체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안에 2년 유예가 안 된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금 타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해가지고 이게 2년 유예되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산타랠리를 막는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8개월째 적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IMF 이후에 그때 위기 이후에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8개월째 적자를 봤다.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올해 20일간 수출입 통계를 작년하고 비교했거든요. 작년은 그래도 지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수출이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뭐 큰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이 좀 더 많았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일 거를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면 수입이 훨씬 지금 많은 그런 상태로 적자를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8개월째 지금 400억 불 적자입니다. 400억을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거의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11월 20일까지 올해 들어와서 수입이 6,503억, 죄송합니다. 6,503억 원이고요. 수출이 6,100억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표시가 이제 원화 표시가 잘못됐는데 400억 불 차이가 납니다. 6,500억 달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400억 불 정도의 적자가 지금 달리고 있다. 2008년 이후에 이제 무역 적자국으로 14년 만에 이제 바뀌었다는 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 원인으로서 이제 원유 수입이 이제 적자인 부분하고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중국 수출이 지금 급감했던 거. 또 우리나라 수출의 주도 원인인 이제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감소했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고요. 재고량도 늘어났고 또 이제 디램 가격도 하락도 큰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장주가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가 수출이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이런 무역 적자 원인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도 같이 맞물려 있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환율도 지금 강세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이 또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무역 적자의 원인인데요. 이런 한 7가지 원인을 들었을 때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이제 대치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산타랠리가 이제 예전과 같은 상승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산타랠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더 분위기가 크지 않느냐 그쪽으로 조금 치우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정리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산타랠리가 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한 2,330포인트 이게 오늘 이제 정확한 마감 수치는 아닌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 보면 이제 121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이제 2,134포인트를 찍고 이제 바닥을 딛고 상당히 짧은 기간에 급상승을 좀 했거든요. 내려올 땐 천천히 내려왔는데 올라갈 땐 좀 급히 올라가서 지금 121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국내 산타랠리가 이제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요. 경기 둔화가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 지금 코스피가 121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긴 하는데 하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는 좀 버티고 우리가 내성이라든지 맷집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거를 막는 재료로는 지금 산타랠리가 좀 적용해서 쓸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산타랠리 예전과 같은 상승 202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산타랠리가 한 5번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니까 21년 동안 5번의 하락을 하고 16번은 산타랠리가 이어졌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언급드린 대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고 환율이 이제 재상승하고 호재들이 좀 소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10월 CPI도 약간 이제 그때 CPI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했던 부분, 긴축 조절론, 환율도 약간 좀 꺾인 이런 부분이 지금 호재, 속된 말로 이제 증시의 약발이 좀 다 했다 이런 부분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코인 시장도 지금 뭐 연쇄적인 파산, 전 세계 3대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고 바이낸스가 인수 안 했던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코인 시장도 하나의 악재의 한 요소라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부정적인 면도 말씀드리는데 정리하면은 약간은 산타랠리 예년과 같은 산타랠리가 나오긴 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이제 하방은 견뎌내주지겠지만은 상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랠리는 조금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그러니까 무난한 흐름으로 가겠지만은 큰 폭의 상단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타랠리가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말씀드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해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게 산타랠리면은 블랙 크리스마스는 그에 반대되는 현상. 네. 크리스마스에 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산타랠리가 오지 않고 이제 만약에 하락하거나 만약에 증시에 조금 충격을 줘서 떨어진다면 1월 달에는 그랜치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랜치랠리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를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악당이라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호재가 없고 증시에 힘을 못 받으면 1월 달에도 별 볼 일 없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으로서 산타랠리하고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대입이 되는 어떤 마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타랠리의 상승률은 올라갔을 때는 평균 한 1.33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물론 더 올라간 애도 있습니다만 21년 동안 이제 하락은 5번 했습니다. 16번 정도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산타랠리가 이제 과연 올 것인가는 물론 이제 가봐야 되고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로서는 예전과 같은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기대는 조금 떨어진다.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그 안에 좋은 호재가 있고 또 어떤 좋은 변수가 나와서 이 증시를 끌어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다면 올라가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약간 좀 상승보다는 이제 고착돼 있고 머물러 있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건 멈추겠지만은 그다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올해 12월에 이뤄질 산타랠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대하시는 산타랠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가 조금 뭐 크게 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 전략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정리 말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말씀드린 대로 대내적인 악재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할 것이냐.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랠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공격적인 매수, 덤비는 매수보다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지켜보는, 관망하는 이제 대응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산타랠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리라고 욕심, 수익이 나겠다고 만연한 기대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내 자금을 지키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아무리 이제 금리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옥석가리기 분석,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에 걸맞는 섹터, 종목들을 잘 발굴해야겠지만 그 종목들, 기업들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재무의 건전성이겠죠. 유동성이 좀 높고 현금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기업. 기업도 뭐 이자라든지 상환할 금액이 적어야 되지. 어떤 이런 어려운 실적을 시장에서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맞는 재무 건전성을 좀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내년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섹터 종목들을 같이 갖고 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이 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제 수익은 나고 있는데 재무가 좀 불투명하고 좀 리스크가 좀 따른다 하는 종목들은 연말 안에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내년에 상승할 수 있고 미래 섹터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맞는 종목에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전략을 이 산타랠리에 맞게 풀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제 개념과 그 미국에서 이제 이 산타랠리 캘린더에 관련된 랠리 세 가지, 제뉴어리, 썸머, 산타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산타가 왜 일어나는지, 산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현재 산타랠리의 주변 환경, 올 12월에 일어날 산타랠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시장 대응 전략에서 간단히 전략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11월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가 이제 11월과 12월에 연결되는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한 그런 빅 이벤트, 각종 지표 발표들이 중요한 게 내일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이제 연말 증시 대응 전략도 제가 준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이번 주에 좀 우주 항공 관련해 오늘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주 항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주 항공을 좀 이번 주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로봇,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물류 로봇, 협동 로봇 관련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산,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무기 수입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전, 또 원전 해체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페이라든지 테슬라 관련해서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섹터를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물론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제가 봤던 좀 특징되는 섹터 조금 접근해서 한번 참고하고 이 안에서 이제 분석해서 옥석가리를 통해서 한번 종목을 선택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해서 이 5가지, 6가지 정도 한번 정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주 항공에 대해서 조금 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 추진단을 출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새 정부가 올해 들어서면서 정부 6대 먹거리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정책,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책주인데, 그때 이제 이미 이제 들어갔던 이제 우주 항공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그 경남, 서부 경남 쪽에 이제 이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선진국에 좀 가까이 가고 있는 노력의 일환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나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국의 나사를 만들어서 이제 지구 외에 우주 개척을 하겠다는 뭐 이런 전 인류의 목표가 있고 각국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리호 발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야심차게 국정 과제로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그동안 많이 또 상승도 했고 계속 또 이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제가 아까 전에 연말에 산타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드린 거, 기업의 이제 뭐 재무라든지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전망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다음에 차트 위치도 보시고
요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주들 보시면서 우주항공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 이걸 갖다 지니바라고 추천주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안에서 이제 또 분석하고 이 종목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분석과 옥석가리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관련주로 항공우주, 하나에어로페이스, LIG 넥스원 대표적인 대장주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트리가이, 제노코 이런 이제 중소형주도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에서도 또 주가 위치를 보고 접근했을 때 또 12월을 하고 1월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수급도 다 따져 보시고요. 여러 가지 통계를 내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제조 현장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산업 관련된 로봇이 이제 활성화될 텐데요. 거기서 또 이제 지금 물류 로봇, 또 협동 로봇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시범 운영에 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 보시면 서빙 로봇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자꾸 보이고 나타나고 확대되고 있다. 가족 로봇도 계속 이제 늘어날 거고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일, 산업, 공장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확대되는 시장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열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스, 유진 로봇 대표적인 거죠. 휴림 로봇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밖에 또 이제 또 중소형주 로봇주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분석하셔가지고 옥석가리를 통해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그 군수 물자는 좀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하나 인명살상 무기는 지원을 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산 포탄을 지금 수입하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을 이란 상대로 이제 얘기가 되면 수출이 되나 미국이 그 무기를 갖다 어떻게 결정하고 쓰는 데에서는 어떻게 좀 뭐 최종적으로 이제 관여나 어떠한 이제 그걸 갖다가 핸들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상대로 수출한다는 전제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산 부분, 폴란드한테도 최근에 이제 상당한 금액의 지금 무기를 수출했는데요. 또 지금 러우 전쟁 여파 때문에 이제 나토 국가들이 또 이런 안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 무기, 한국산 무기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 또 AS도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수요가 있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까지 수요를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한일단조, 풍산 빅텍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언급됐던 원전 해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1978년에 1호기로 만들었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40년 만에 이제 수명을 다해 갖고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원전 이제 가동 안 하는 원전들을 이제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이 해체하는 데만 한 기를 해체하는데 한 5, 6년도 걸리는 데다가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원이 정도 들어간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죠. 물론 이제 만드는 데는 더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은 해체하는 데도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의 550조의 시장이 이제 열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원전이 한 426기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426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전 세계의 전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구 정지된 전 세계의 규모의 이제 그 원전이 있는데 현재 지금 멈춰져 있는 원전은 203기가 있답니다. 앞으로 이제 멈춰지는 원전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펼쳐지고 원전에 다시 한번 시장 이런 매출 올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린다는 거. 그래서 관련주 한번 좀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르비텍, 한국 테크놀로지, 비츠로테크, 우진, BHI 이런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에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서 이제 끝으로 애플페이하고 이제 테슬라 관련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이제 진행한다 여러 번 얘기하다 이제 한 달 하다 드디어 현대카드하고 손을 잡고 이제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어디 뭐 식당이라든지 샵에 가서 다 결제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주면 이제 거기 있는 점원이 받아서 단말기에 이제 접촉을 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NFC하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결제 단말기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애플페이도 이제 NFC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바로 시행하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온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점차 확대되는 그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애플폰 사용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이게 시작되면 이제 관련주들, NFC 관련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나이스정보통신, 이루원, 한국정보통신, 하잉크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확대된다. 이 관련주를 좀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12월 1일 날 미니 전기 트럭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이런 이제 미니 전기 트럭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트럭 시장도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이제 시기에 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도 이제 관련주들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캠시스, 뭐 옵트론텍, 센트럴 모텍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 섹터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우주항공, 정부 정책주라는 거, 정부 정책주에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주항공, 뭐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그린팜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는 이제 원전, 풍력, 태양광 뭐 다 있죠. 근데 이제 6대 정책 중에서 정부가 지금 뭐 로드맵까지 하면서 항공청까지 설립한다는 얘기를 나왔듯이 이제 우주항공 쪽 꼭 보시고요. 로봇,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지금 시작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방산 부분, 미국의 무기 수출 수요 부분 말씀드렸고요.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하고 애플페이, NFC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테슬라 미니 트럭 출시한다는 거. 이번 주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다음 내일부터도 또 좋은 이런 관련 섹터 핫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이제 섹터 중에서 언급됐던 내용 중에서 오늘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내일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죠. 29일 날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전에 사실은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택 수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어떤 이제 정점에 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주택 수요도 좀 떨어지고 고금리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금리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제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변동성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예상은 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고금리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보니까 그에 대한 피로감, 주택 시장에서 오는 여파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지수가 분명히 내일 이제 나오는데 이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도 지켜보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물론 지금 뭐 섣불리 좀 확실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은 물론 피로감 그리고 여파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이 변동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서 시장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일 날은 이제 미국의 GDP 국내 총 생산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의 이제 PMI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30일 미국하고 중국의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특히 지금 중국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아까 전에 언급드린 대로 지금 봉쇄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약간 이제 시위, 민심 이탈 이런 부분 계속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이제 충돌되다 보면 이제 확산세에 의해서 또 참 중국 정세가 불안하고 정치 상황이 지금 안 좋다 보면 또 증시에도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대중 수출 오늘 또 보면은 이제 F&B 의류기업이죠. 이 중국에서 이제 뭐 상당한 점포 들고 매출도 늘어나는 기업인데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런 뭐 중국 정세가 불어나면 기업의 이제 매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하나의 이제 기업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 지표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 1일 날 우리나라도 GDP 국내 총생산 발표를 합니다. 지금 수출 적자에 무역 지표가 좀 안 좋은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이제 뭐 증시에 영향을 분명히 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2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이제 감원하고 이제 실업자가 늘어난다면은 뭐 당연히 금리 인상을 갖다 조절하는 이제 명분이 되니까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어떠한 이제 다음 달 12월 연말 마지막 증시하고 산타랠리가 엮어지는 이런 중요한 지표의 결과가 나오는 분기점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 주의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증시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1시간가량 뭐 계속 이렇게 쭉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여튼 뭐 연말 연시 산타랠리까지 증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산타랠리를 위주로 해서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접근해야 될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장에는 12월 증시 12월을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